국내 입시 수학의 맨 앞자리에 있는 방구석 수학,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순열과 조합, 이항에 대한 것을 주로 개념과 기출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의 풀이를 상세하게 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네, 최근 5년간 동안에 수능과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중간 기말고사 같은 걸 분석해서 내신 1등급에 대한 대책과 수능의 고득점 대책의 과외특강으로 시작합니다. 네,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먼저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틀리는 경우의 수라는 거죠. 소위 이 과정 이제 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귀찮은 거죠. 틀리는 경우의 수입니다. 네, 이 과정은 이제 우리 수학자 몬모르의 급수가 있습니다. 그 몬모르의 급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처음 시작부터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보십시다. 이 과정은 우선 이제 n의 계승 n 팩토리얼이죠. 2 계승분의 1 마이너스 3계승분의 1. 불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4계승분의 1 마이너스 그러면 5계승분의 1.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서 되어 있죠. 그러면 나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고 있으니까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n 팩토리얼 분의 1로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출제됐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1, 2, 3, 4, 5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일렬로 늘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렬로 늘어놓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직순열이라는 거죠. 일렬로 늘어놓은. 좋습니다. 5자리 수가 있다고 합시다. 5자리 수. 네. A1, A1, A2, A3로 표시해 볼게요. A4, A에 5 중에서 그랬습니다. 보십시다. A1이 1이 아니고요. A2가 2가 아니고 A3가 3이 아니고 이 말 잘 보십시오. A4가 4가 아니고 그러면 A5가 5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말이 뭡니까? 전부 모두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전부 만족하는 거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른 수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전부 만족한다는 것은 이 경우수에서 전부 다 틀리다는 거죠. 전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몇 가지인가라고서 묻습니다. 네, 이 부분은 평가원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프랑스 수능 바갈로레아 쪽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가원에서도 이 문제를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구석 수학에서는 유래평의 스타일인 바글로레아 프랑스의 수학, 그 다음에 아비투어 독일의 수능 수학을 우리가 많이 참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확률 통계의 첫 번째 강좌니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관적을 우리가 맨 첫 번째 A1,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A2, A의 3, 소위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학원에서 들어보셨죠? 트리 다이어그램, 소위 수영도입니다. 자, 수영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2가 있겠죠? 그러면은 더 어떻습니까? 네, 여기 지금 우리 1이 있고 그 다음에 잊지 마서 우리가 3, 수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4하고서 5로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1, 4, 5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는 1, 5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 4 전부 다 중복되지 않고 틀리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이 과정 주고요. 그 다음에 자, 3 줘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5 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여기서는 1하고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하고서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 5 그러면 3.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은 그러면 5. 자, 5였으니까 자, 3 그래야겠죠. 3. 그 다음에 자, 4. 그 다음에 여기는 1, 5, 자, 4 이렇게 잡아주겠고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1, 5, 4 이렇게 갔죠. 네, 1, 5, 4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4 쪽에서는 당연하게 뭐 있어요? 5 있죠. 그 다음에 1 있죠. 1, 자, 5, 4 이런 식으로 쓰면 돼야겠죠. 자, 이 수영도라는 게 자칫하면 이게 미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5에서 1 있겠고 그 다음에 1에서 4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서 얘기를 한번 이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1이었으니까 자, 3, 5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하게 이제 5 쪽에서는 다시 또 해줘야겠죠. 뭐라고요? 네, 5 쪽에서는 다시 또 1하고 3 이래야겠죠. 자, 그 다음에 3하고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게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4 쪽에서는 다시 또 우리 4. 네, 이렇게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종합해 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자, A2가 2였을 때는 네, 자, 1대 우리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한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A1이 1이었을 때는 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자, 3, 4, 5. 자, 그러니까 A1이 3, 4, 5일 때 3, 4, 자, 5일 때 그렇죠. 이때는 몇 가지입니까? 11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상의 얘기를 갖다 종합해 본다면 11에다가 자, 4가지 경우를
곱하는 게 경우수가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방법이 나옵니까? 4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수능 시험장에서요. 자, 수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문항당 3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100분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되죠. 90분 잡고 그다음에 OMR 카드 계산하고 우리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서 3분 주어지는데 이 트리 다이어그램 이렇게 수영도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해서 이것을 풀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죄송하지만은 정말 불행한 일도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여기 나왔던 것의 핵심을 가지고서 한번 다뤄봅시다. 즉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지금 다뤄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껏 공부해보지 못했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해봤던 몸모르의 정리를 이용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5팩에 그 다음 뭐예요? 2팩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3팩분의 1 플러스 4팩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팩분의 1이죠. 자, 깨끗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5팩 120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6분의 1 플러스 2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분의 1 그러면 이 과정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120 자, 되겠고 120으로 통분해야겠죠? 그러면 120분의 자, 어때요? 60 마이너스 20 좋다. 플러스 5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44가 나오죠. 따라서 이제 이 틀리는 경우수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몸모르의 급수 정리를 꼭 하는 것을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걸 수영도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문제 시간 오버돼 버립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또 역시 기출됐던 것을 문제를 중심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루겠습니다. 자, 보시면 N욱에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글씨도 빨리 써서 글씨가 좀 흐려지더라 비틀비틀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지금 공부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전부들 그래요. 아이고 일일이 막 그렇게 쓰고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현장감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저도 왜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린트해서 붙여버리면 편한데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문제를 일일이 쓸 때 수학은 직감입니다. 직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쓰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어보면서 수학적인 직감을 찾아내라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지금껏 이 방구석 수학 강의는 고집을 부려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학생들하고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점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려가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부러 프린트해서 붙이지 않고 쓰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직관입니다. 따라서 제가 문제를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학적인 직감을 얻어내면서 문제를 읽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N욱의 직선은 그렇습니다. 이때 N욱의 우리 직선은 평면을 평면을 몇 개로 나누냐는 거죠.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부분으로 나누는가.
자, 이건 여러분들 수능 기출이었습니다. 네, 수능 기출이었습니다. 수능의 기출이었습니다. 그럼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자, N욱의 우리 직선에서 그렇습니다. N욱의 직선에서 FN개의 자, 뭐가 생겨요? 평면이 생겨나겠죠. 이거야 당연한 소리죠. 이 커먼센스네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개 직선에서는 자, n 플러스 1개 직선에서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놈에서는 자, f의 n-1개의 그렇겠죠. 아니 f의 fn 플러스 1이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좋습니다. n-개 직선에 의해서는 생긴 것은 자, f의 n-1개의 평면이 생겨나겠죠. 자, 요놈의 평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n번째 자, 이제 평면과 n개의 직선의 직선과 이 말이에요. 자, n번째 직선과 마이너스에서 fn과 생긴 n개의 직선과 다른 직선 n번째 직선하고 그래야겠죠. 다른 직선이 어떻습니까? f의 n-1개 자, 이것에 의하여 어떻습니까? 자, 생긴 n개의 평면을 합한 거죠. 내용이 참 좋았어요. 유래평입니다. 이게 자, n개의 평면을 합한 거죠. 유래평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평가원에서요, 이것을 이용해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f의 n은 f의 n-1 플러스 n죠. 그러면 지금 f1은 당연히 두 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f의 n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f의 1 플러스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에 네,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산해 보면 시그마 계산해서 2분의 1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주 기억할 수도 있네요. 재밌는 것은 자연수합이 있잖아요. 자연수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이것과 비교하면서 기억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제 내용은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자, 이렇게 갈 수 있겠다는 소리죠. 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래평의 이 문제 형태가 자 평가원에서 출제됐으니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독일형 쪽에서 나와 있는 아비투어 쪽 얘기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8단 8층이란 소리죠. 8단 8층이 아니라 8단 계단이 있다고 합시다. 자, 한 단씩 한 단씩 또는 두 단씩 조금씩은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독일의 아비투어 쪽 얘기를 우리는 앞으로 예상 생각에서요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 단과 그 다음에 이게 두 단을 그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섞어서 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생각이 나시죠? 자, 계단을 오를 때 말이에요. 섞어서 오른다고 할 때 경우수를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래평에 나와 있는 자 수능의 기출이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한번 독일의 아비투어 쪽 얘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풀이는 N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N단의 계단이 있겠죠. 이걸 FN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자 첫 번째 처음 한 단 오르고 그렇죠. 처음 한 단 오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n-1단 되겠죠. 자 이것을 오르는 경우 수는 fn-1이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두 단 오르고 두 단 오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계단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더 재밌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n-2단에 한 칸 올라갔으니까요. 오르는 경우로 생각해야겠죠. 네, 이것의 수는 당연하게 f의 n-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f의 n가 f의 n-1 플러스 f의 n-2일 테니까 1대 이제 n우는 3 이상이 하겠죠. n우가 2이면 0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f1은 1이었고 f의 2가 2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산다면 구하고 싶은 8단이라고 해봤으니까 f의 우리 8은 네 좋습니다. 13배의 f의 2 플러스 네 8배의 f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토탈 어떻습니까? 자 24가지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유래평의 경우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출제가 됐었습니다. 연습하셔야겠죠? 자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는 우리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소위 여러분들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죠. 네, 이 부분도 계속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색칠하는 경우 수를 생각해 봅니다. 색칠하기죠.
자,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 이것들 직접적으로 문제를 놓고서 하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개념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써놓고서 그것을 개념에 맞춰가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원판 5곳에 이번에 서로 다른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5가지가 있죠. 색을 칠한다고 쓰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다고요. 같은 내용으로서 비교해 놓겠습니다.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 각 면에 말이에요. 서로 다른 그렇습니다. 네, 5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이것에 자 이렇게 이제 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육면체야 뭐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되겠죠. 자, 정육면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서 하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중심 곳이라고요? 5곳이죠. 그러면 중심에 5가지 색을 칠해야겠죠. 5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은 4곳에 말이에요. 그림 보십시오. 남은 4곳에 남은 4곳에 4면인데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남은 4명은 4-1의 계승인 원순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마무리 진단하면 이것은 5 곱하기 4-1의 계승, 이렇게 잡아주면 깨끗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비교하는 것도 해볼까요? 똑같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윗면에 그렇죠. 윗면에 5가지 색을 칠한단 말이에요. 윗면에 5가지 색.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재밌게 돼 있죠. 자 5가지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옆면에 역시 몇 면 있어요? 4면 있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니까 원순열 생각해서 4-계승이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역시 같은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문제 비교가 됐죠. 1단입니다. 아홉 개의 각 면에 말이에요. 서로 다른 색채라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도 교육청에 나왔었던 건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자,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제시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 방구석 수학에서 정확하게 한번 같이 다뤄보자는 것입니다. 네, 이 과정 한번 봅시다. 좋았어요. 교육청 출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운데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저 한 가운데 보세요. 여기 색칠할 때 9가지가 있죠. 그러면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운데 칠한 색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자, 8가지 색이 있잖아요. 자, 저 둘레에 칠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8-1. 자, 역시 원순열로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면 따라서 이 과정은 9 곱하기 그 다음에 8-1의 계승 곱하기 여기서 미스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거 봅시다. 이 부분에서 미스가 나왔어요. 자, 2배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편의상 봅시다. 요걸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 모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기피금 쳐볼게요. 자,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처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계승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교육청에서 자, 이 부분에서 미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 다음 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번은 이제 이렇게 또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각 면에 자, 도형했을 때 각 면에 6가지 색 중 그랬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또 해요. 6가지 색 중 5가지 색을. 그러니까 위에 두 문제는 전부 각각 다른 것을 다 칠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은 특별히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5가지 색을 칠한다고 써있어요. 색 중 5가지 색을 선택해서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도 우리가 꼭 해둬야 됩니다. 자, 이런 것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 좀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좋습니다. 자, 이런 도형이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처음에 6가지 색액 중에서 5개를 택한다는 것은 자, 조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그 다음에 5개 색 중에서 한 가지. 자, 이것은 5개 색 중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옆면입니다. 옆면은 4면이 돌아가니까 뭐예요? 원순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분명히 봅시다. 5개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요? 옆면입니다. 옆면이 원순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자, 다음 얘기 한번 봅시다. 네, 정팔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정팔면체 모든 면에 면이라고요. 면. 자, 이 칠판이 미끄럽네요. 모든 면에 여덟 가지 자, 여덟 가지 다른 세기를 칠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림을 좀 보십시오. 지금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겠고요. 정팔면체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한 면에 여덟 가지 색을 칠해보자고요. 한 면에는 그 여덟 가지 색 중에서 당연히 뭐예요? 한 가지죠. 그래야겠죠? 면과 자, 마주보죠. 자, 마주보는 면과 마주보는 면에 칠하기는 7가지죠. 그 다음에 한 개 면하고요. 자, 보세요. 상당히 재밌죠? 지금 모서리가 세 가지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육시수리 곱하기 면이었으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것은 원순열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세 면 있죠. 이게 경우수니까 나머지 세 면에 자, 이건 삼계선이겠죠. 그러면 이상 종합을 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7 곱하기 6 시수리, 그 다음에 6 시수리 곱하기 3 마이너스 1의 팩에 곱하기 3팩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1680까지가 나오니까 상당히 복잡했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자, 체크를 좀 할 것은 이 원순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한 개 고정시킨 직순열이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원순열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자, 한 개를 고정시킵니다. 자, 이런 것이 직순열이죠. 그러니까 직순열이 n우게 했을 때 n팩이라고 한다면 한 개 고정하니까 n-1의 팩에 자, 얘기가 되죠. 바로 이것은
결국은 m분의 m팩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흰 공이 M무게가 있다고 봅시다. 흰 공이 M무게, 그 다음에 검은 공이 N개의 자, 원형 배라고 해봅시다. 원순이라는 소리죠.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리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잘 보십시오. M계속 N개 승분해. 자, 우리 회원들 잘 보십시오. 자, M 플러스 N의 계승. 제가 수많은 학생들하고요. 질문도 받고 정리도 해봤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학생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보십시오. 흰 공이 5개가 있습니다. 흰 공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라고 할까요? 자, 이게 원형 배열한다고 해봅시다. 네, 됐죠?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뭡니까? MNU가 네, 중요한 것은 서로소라는 것입니다. 하하,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MNU가 서로소죠. 서로소. 자, 3과 5죠. 자, 서로소. 이것이 포인트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순일이 있으면 네, 편의상 여기서요. 검은 공을 자, 흰 공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흰 공은 좀 5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 둘, 만약의 경우에 셋, 뭐 넷 이렇게 5개 있다고 합시다. 자, 검은 공을 자,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서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됐죠? 자, 이럴 수 있겠죠. 자, 편의상 검은 공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3계승 뭐 5계승분의 3 플러스 5계승.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이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리 안 될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리한다는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의 얘기입니다. 네. 자, 함수의 개수죠.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우리는 함수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얘기는 수학적으로 대단히 뜻이 높습니다. 특히 2023년 수능에 네, 마지막에 킬러 문항으로도 나왔는데요. 전국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맞춘 학생 수가 극소수였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능에 자, 이 부분에서 맞춘 학생 수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집합에서 함수론하고서의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시간에 자, 여러분들 바짝 긴장하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의자도 좀 바짝 당기고요. 한번 보십시오. 의자 당기세요. 자, 바짝 앉아보세요. X에서 우리 Y로의 함수
네, F가 정의될 때 그렇습니다. 동안 이게 자 소셜 큐입니다. 정말 질문도 많이 왔고요. 특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23년도 수능에서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킬러 문항이 바로 함수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대입을 한번 해보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선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x에서 y라고 써있을 때, 자 봅시다. 요렇게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우선 이건 이제 x1에 대응하는 fx1, x2에 자 fx2. 자 이렇게 됐을 때 R가 소위 뭡니까? 자 정의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도메인 거래죠. 그 다음에 자 L가 공역이었습니다. 공역이죠. 자 코도메인 자 이런 식으로 좀 해왔었으니까. 네, 그러면 자 맨 첫 번째 우선 이제 잡을 것은 함수 개수죠. 좋습니다. 함수 개수는 네 m 파이의 r 바로 뭐요? n의 r 승계죠. 중복이 허락되니까 n과 r의 대소는 무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 커먼센스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 나오죠. 상수함수 개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어때요? 치역이 한 개죠. 네, 상수함수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치역이 한 개입니다. 치역이 한 개이기 때문에 n우개가 있습니다. 즉 n우개라는 말은 그러면서 나왔죠. 즉 공역개수입니다. 공역개수가 바로 상수함수 개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 개수는 뭐 얘기할 게 없죠. 항등함수 개수는 네 지금 어떤 경우였습니까? 자 이것은 한 개밖에 안 되죠.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우리 항등함수는 자 f의 x가 자 이게 x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이제 1대1 함수 개수죠. 네, 좋습니다. 1대1 함수 개수. 자, 이것의 재밌는 것은 x1이 x2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fx1이 fx2와 같지 않다. 자,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네, npr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n-r 100분의 m 100이죠. 네, 여기서 특징은 즉 공역이 정역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해봤을 때 이번에 이제 1대1 함수 1번에서 1대1 대역이었죠. 네, 1대1 대역 개수는 n우가 r니까요. n우가 r였으니까 npr는 자 위에 보십시오. 분모가 0되죠. n와 r로 같으니까 이거분의 n계승이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n계승계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역함수 아닌 함수 개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역함수 아닌 자 역함수 아닌 함수 개수요. 자 보세요.
역함수 아닌 함수 개수. 1대1 대응이 이제 바로 우리 어떻습니까? 1대1 대응이었으니까. 이건 당연하게 이제 어떻습니까? 함수 총수에서 1대1 대응 개수만큼을 잡아서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조함수 개수였습니다. 단조함수 개수라고요. 자, 보십시다. 단조함수 개수는 이게 x2가 x1보다 큰 것이면 그렇습니다. 자, fx1이 fx의 x2 그렇죠. 자, 이러고요. 아니 또 이래도 관계없어요. fx1이 fx2 자, 이래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것은 NCR였습니다. 이것은 N-R 팩에 좋습니다. R 팩분의 N 팩이었죠. 이때는 이제 N가 R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충분했죠. 근데 이 단조함수란 것은 이 심플하다 단순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조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1차 함수 보십시오. 계속 늘기만 하죠. 계속 줄기만 하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보십시오. 계속 늘죠. 계속 줄죠. 로그함수 보십시오. 계속 늘죠. 계속 줄죠. 이렇게 한 함수가 계속 증이면 증, 감이면 감만 계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상감수 같으면 이게 증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늘거나 줄기만 하니까 1차 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를 토탈해 가지고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단조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무식이 튀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심플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조함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번은 증감수 개수죠.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증감수 개수입니다. 증감수 개수는 x1이 이번에 x2이면 보십시오. f의 x1, f의 x2 등호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복이 허락된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서 우리 역시 등호가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fx1이 fx2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NHR죠. 그럼 이것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c의 r이었으니까 중복이 허락되니 대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겁니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것을 개수입니다. 여기서 미스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방구석 수학만 여러분들 알아만 두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쭉 다뤄봤는데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비밀 공식입니다. 이게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일반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연습장에 꺼내셔가지고 어째야 됩니까? 출력해서요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눈으로 그냥 한번 쭉 보신 분들은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은 개수 N수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요 원래 이것은 공약과 치역이 됐을 때는 일치하는 경우는 분할이나 분배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이게 3분 내 제한된 시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N우가 큰 수였으면 N우가 큰 수일 때는요. 자, 제한 시간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서 자 출력하십시오. 지금 연습 꺼내세요. 출력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개수는 옆에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제한이 돼서요. 이걸 가지고서 심도 있게 정말 심화 있게 1등급의 수능 고득점에 도전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강의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